유치권. 자, 대표 문제.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경매권은 인정된다. 맞죠? 189페이지. 우선 변제권 없죠. 하지만 경매권은 인정. 2번. 유치물이 제3자 방화로 소실됐어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왼쪽 놈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의 할 수 없다. 자,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금 또는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여기에 물상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번. 수급인은 그가 완공해서 원시 취득한 건물. 자, 네 거네, 네 거. 네 거니까 유치권은 안 돼. 그래 끝나야 돼요.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죠. X. 네 거. 네 거니까 안 되지. 정답. 4번. 유치권자가 오른쪽 놈이 소유자 왼쪽 놈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임차인. 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지임차권으로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5번. 부동산의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된 후 이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자, 너는 압류 후 유치권 취득했구나. 또 너는 안 돼. 너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끝났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후 압류 효력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원시취득, 네 거니까 안 돼. 오케이. 다 중요한 지문이죠. 자, 넘겨봐요. 2번. 작년 주택관리사예요. 21년.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의 물상대의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너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도 없어. 2번. 여기서 떴어요.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원래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뿐이야. 근데 이놈이 되더라고. 이놈이. 유치권이 돼요. 담보물권, 저당권은 안 되지만 이놈은 돼. 그래서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죠. 용익물권 플러스 유치권까지 됩니다. 유치권 일부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예요. 5. 이제 알게 됐어. 5. 3번. 피담보 채권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주인하고 종놈이 같이 팔렸죠. 점유 넘겨야겠죠. 그래서 이거 주인도 팔고 목적물도 넘겨주면 담보물권, 유치권 함께 같이 두 개 다 팔았으니까 이전된다. 처음 들어봤지만 일단 뭐 물음표 하셔도 상관없어. 하지만 말이 돼. 맞는 걸로 나중에 찍어버릴 거야. 물음표도 돼요. 4번.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목적물 경매할 수 있다. 그렇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고 했어요. 5. 다 맞네. 5번이 답이겠네. 자, 5번. 유치부동산에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했어요. 아하, 간이 변제 충당. 자, 그런데 부동산이네요. 수경차가 아니라. 자,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어이구, 처음 들어봐. 모르겠어. 제 약집에도 없어.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문제집 풀면 처음 봤어. 저도. 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이런 거 공부한 적 없어요. 진짜라니까? 처음 봤어. 이 문제집 풀면서. 그러면 진짜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질문이 떠요. 1번 맞아. 2번은 공부했으니까 맞아. 3번은 좀 헷갈리지만 맞는 것 같아. 4번은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5번 가야지 뭐. 자, 이때 작년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는 왜 이게 난이도 상으로 갔냐. 2번도 제가 알려줬으니까 알죠. 2번하고 5번 중에 찍으라는 문제였어요. 난이도 상 문제. 이런 게 난이도 상. 그러면 한번 해보죠. 5번. 법원이 쉽게 변제충당 허가했죠. 그러면 이 법 조문을 법률 규정으로 보나 봐. 그러니까 187조에 따라 법원이 공사비 1억, 이 건물값 1억,
변제 충당하세요. 이렇게 허가 떨어지면 이걸 법률 규정으로 봐서 등기 없이 187조에 따라 꼭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라 187조예요. 등기 없이. 그런가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교재도 없어. 교재도 없잖아요. 우리 기본세도 없고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주택권리세 장님 나와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간이변제 충당에 관한 법조문은 187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 바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봐요. 작년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밑에 유치권의 3번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골라라. 채권이 되는 놈이에요. 개연성 있는 놈. 기억. 점유자의 비용 상한 채권. 비용 떴죠? 돼요. 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은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니까 한번 제끼고 포함해봐. 기억 들어간 거 일단 찾아. 기억 들어간 거. 1번, 2번, 3번이겠죠. 니은은 제껴, 이중. 1번 제껴지고, 그럼 결국 2번, 기억 디귿, 기억 리을이죠. 넌 디귿만 해결하면 돼. 디귿.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아하, 이거 공사비죠. 공사비니까 되겠네? 기억 디귿. 정답 2번이네요. 자, 리을 공부합니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결연성이 없죠.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뿐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안 되는 놈, 니은, 리을. 되는 놈, 비용, 비. 공사대금은 공사비로 읽으라겠어요. 비용이니까 되며. 그래, 기억 디귿. 자, 하염없이 볼 수 없어. 오른쪽 5번 갑니다. 유치권, 틀린 것은. 작년 간평사예요. 자, 봅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다. 맞죠? 보증금은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죠? 관해 생긴 채권이 뭐야? 결연성이 있는 놈이 아니다. 그 질문이에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건물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유라는 손해배상 채권은 이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잠깐 처음 들어보죠. 물음표야. 물음표.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떴어.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 말이 뜨면 네 거니까 너는 유치권 안 돼로 끝나야 돼. 유치권 가질 수 없다로 끝났죠. 네 거니까 안 돼. 맞아요.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간접 점유한대. 안 돼. 너 가반택 수용자 가면 너 끝나는 거야.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안 되는 거예요. 5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어. 유치권은 소멸. 그렇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 법조문이죠. 자, 이게 전형적인 우리 기출 패턴이에요. 5개 지문 중 하나를 어려운 걸 내.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를 하겠죠. 흘러가겠지 하고 생각해 갔어. 근데 3, 4, 5번이 답이 안 나와버려. 3번도 맞아. 4번도 맞아. 5번도 맞아. 1번은 맞았죠. 그러면 2번이 답인 거예요. 모르는 놈이 답이야. 모르는 놈이. 2번을 2번 읽지 말아요. 그냥 1번 5 마지막에 제가 5 하라겠죠. 그래서 1번 맞아, 3번도 맞아, 4번도 맞아, 5번도 맞아. 그러면 2번이 답인가 보지. 그래서 2번에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2번을 연구한다고 되지가 않아. 자, 2번 설명해 드릴게요. 임대인이 시설을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 건물을 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유라는 손해배상 채권이래. 청구권은 제가 항상 채권으로 읽으라겠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그 말이에요. 자, 임대인이 해주지 않았죠. 시설을 해주지 않았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채무가 있어요. 기억나죠? 따라서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은 결국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은 결연성이 없죠.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을 이렇게 어렵게 푼 거예요. 그러면
21년 작년 간평사죠. 자, 그러면 2번을 알고 풀한 게 아니야. 1번 맞아. 3번도 보니까 맞아. 4번은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맞아. 5번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2번 가라는 얘기. 우리 기출도 이렇게 나와요. 한 4문제 정도가 그래요. 정답 2번이에요. 둘째는 손해배상채권,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이야. 자, 밑에 6번,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20년 간평이에요. 자, 수급인은 지 비용과 노력으로 떴어. 수급인 나오고 재료와 노력인데 그 재료가 지 재료니까 비용이겠죠. 같은 말이야.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하면 너는 안 돼. 네 거니까 유치권 가지지 못한다. 맞죠? 부정으로 끝나야 돼, 얘는. 자, 2번. 물건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 점유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정당과실로 몰랐음을 입증해서 비용 채권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아이고, 뭔 소리야. 살짝 어려워. 어려우면 일단 물음표야. 물음표. 3번. 찍는 건 나중에 찍는 거야. 답이 없을 때. 자, 3번.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결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살짝 어려워. 물음표지 뭐. 물음표. 낯선 건 무조건 물음표. 제발 4번, 5번에서 답 좀 나와라 하고 가는 거야.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 전에 유지권을 취득했다면 경락인의 압류 전이니까 들이댈 수 있다. 5. 아직도 답이 안 났어. 5번. 토지 등 성질상 다른 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아까 했어. 토지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1번 맞아. 2번 몰라. 3번 몰라. 4번 맞아. 5번 맞아죠. 결국 정답은 2번하고 3번 중에 있겠네. 아, 어쩔 수 없이 찍어야겠네. 그러면 문제 동그라미 하고 두 번째 들이대봐요. 자, 2번. 중심 잡아야 돼. 지문은 3줄짜리지만 중심을 꼽아야 돼. 물건 소유자는 왼쪽 놈, 갑은 이 물건을 점유하는 놈이 유치권자일 거지. 유치권 동네니까. 자, 점유하는 이놈이 을이 비용 지출할 때 너 임마 점유할 권리 없었잖아. 이걸 입증해서 이놈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가 과연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중심을 뽑아내요. 그러면 자, 비용 지출할 때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 또는 중단까지 이건 제껴버려. 하나만 물고 늘어져. 점유 권한이 없대. 불법이에요. 불법 점유를 왼쪽 놈이 입증해서 저놈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대. 그러면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 적법점유인지에 관한 점유에 관한 입증은 유치권자 을이 해요? 왼쪽 놈 갑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너 임마 불법 점유잖아. 그렇게 입증을 하겠죠. 저 불법 아닌데요. 을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은 왼쪽 놈 채무자 소유자 갑이 너 임마 점유권은 없으면 알았지. 그걸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 지문은 맞아, 틀려? 채무자가 너 임마 불법이지. 점유권은 없지.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유치권자 을이 저 적법점인데 이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너 임마 알았지. 입증해서 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결국 2번이 맞고, 자, 3번도 해결할 수 있어. 제가 물음표 했을 뿐이지. 자,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連관계가 있죠?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連관계 있으면 있는 거야. 따라서, 기억날 거야. 3번이 더 쉬워요, 2번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과 이 물건 사이에 결連관계도 역시 인정된다요. 그래서 이 채무가 비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난다. 성립한다. 그래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連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채권 반대 채무가 비용 채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連관계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도 마찬가지 결련성 인정이 돼서 유치권이 태어난다. 이게 뭐냐? 비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지문을 이렇게 응용한 거예요. 결국 2번하고 3번은 2번은 대본 판례 원문 그대로고 3번은 응용 지문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도 간평이 물권법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간평이.
물권법은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보다 모르는 지문, 응용지문이 조금 더 나오더라고. 2번하고 3번 두 개가 어려운 지문이야. 그럼 중심 잡습니다. 2번부터 정리합니다.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유치권에서 적법점유 입증은 유치권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놈. 채무자가 너 임마 불법점유지. 적적사실. 왜? 점유의 적법은 추정되니까. 그 다음 채권과 물건사의 결연관계가 있다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도 마찬가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제 역집에 써져 있어. 그 문장이에요. 원채권의 연장이니까 결연관계가 같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은 비용채무불이행 손배채권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스스로도 같이 결연관계 인정된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X예요. 정답.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밑에 볼까? 포인트.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불법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 지출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도둑놈이래. 불법 점유자래요. 저 여기서 지출한 비용 달라할 수 있대. 하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도둑놈도 비용 청구권은 내가 준다겠어요. 도둑놈이 악의 점유자거든. 하지만 너는 본권은 안 돼 이놈아. 비용은 줘도 너는 불법 점유자니까 유치권은 안 돼.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낯설어요. 물음표에. 3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임대인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6개월 뒤로 변제를 미뤄졌지. 이게 상환기간 허여야. 변제가 뒤로 가버렸죠.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4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 아, 승용차 도둑놈이 훔쳐갔다. 빨리 생각해.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왕별이야, 왕별. 빨리빨리 훈련해. 자, 승용차가 도둑놈이 훔쳐갔을 때 유치권자 가스센터 사장님은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점유를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유치권은 X 나버려. 유치권이 날아가 버리니까 유치권자 아니죠. 유치권 X, 물청 X야.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다. 잠깐.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월세는 내라. 주택 거주 사용. 그거 빨리 외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주택 거주 사용.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 괜찮아. 승낙 없어도. 하지만 월세는 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있다로 끝나야죠. 정답이에요. 정답.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이렇게 조금 낯선 지문이 있죠? 정답 지문 아니야. 네, 흘러가겠지 하고 부담 없이 물음표예요. 우리 80점까지는 공부한 5번에 정답 받고 4번 좋네. 4번에 정답 받거나 5번에 받거나 3번에 박아요. 1번도 박을 수 있겠네. 불법 점유자니 어렵잖아요. 2번에는 정답 안 박고. 자, 흘러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설정 계약이라는 게 없다겠죠. 이게 약정이 계약이에요. 설정 계약으로 발생하지는 않아.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응용지문이라고 해. 살짝 낯설죠? 물음표하고 흘러가겠지 생각이에요. 자, 넘어가요. 자, 다 뭐 기출이라 뭐 하염없이 풀 수 없고 뭘 풀까? 포인트 9번 풉니다. 유치권 옳은 것은 19년 별리사예요. 옳은 거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끝났어. 채무자한테 갔죠? 그러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야 돼. 너는 안 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끝났죠? 채무자한테 승용차가 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채무자의 직접 이 단어가 뜨는 순간 안 돼. 그게 머릿속에서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너 채무자 직접 관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아이고 고마워라. 정답 나버렸죠? 땡큐지. 내가 아는 데서 정답
나와버렸으니까 2, 3, 4, 5 안 읽어도 되잖아요. 자, 2번. 유치권자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보는 거야. 실전에서는 절대 만나면 안 돼. 2, 3, 4, 5는. 자, 2번. 유치권자는 오른쪽 놈이에요. 지채권 변제받기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렇지. 자,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X. 없다. 3번. 수급인이 지 노력과 재료. 지 재료와 노력이죠. 스스로가 없다로 끝나야 돼.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지. 네 거니까. 너는 안 돼, 이놈아. 없어. X. 4번. 유치권자 오른쪽 놈하고 소유자 왼쪽 놈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특약했네요. 제3자는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니라니까.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니까. 기억나죠? 포기 특약하면 신랑이 생각나. 3자는 신랑도 주장할 수 있다. X. 5번.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 목적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주 사용이죠. 이거 괜찮아. 괜찮으니까 의무 위반이 아니죠. 의무 위반 아니니까 갑이 너 임마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죠.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요. 결국 정답은 1번에 나왔지만, 자, 2번도 중요해요.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 없어. 공부하셔야 돼. 3번.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니 거. 안 돼. 4번. 포기 특약의 효력, 이거 제3자도 들이댈 수 있다. 5번. 보존, 주택, 거주 사용, 이거 괜찮아. 괜찮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중요해요. 자, 10번. 15간표. 유치권.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잠깐. 불법 점유는 권리 주지 않는다. X. 2번.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지채권 소멸시효는 중단, 스톱된다.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스톱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 유치권은 물권, 채권은 채권. 동네가 달라.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상관없이 별개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소멸시효는 스톱이 아니라 진행된다. 이렇게 끝나야 돼. X. 3번.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권리금,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왕별.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좀 외워봐. 3개. 몇 개 되지도 않아.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돼. 얘들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냥 튀어나와야 돼. 이거 6번 나왔다니까, 권리금. 정답지문요. 우리 시험도 정답지문, 얘도 정답지문, 간평도. 진짜 잘 나와. 보증금하고 권리금. 작년에 우리 또 나왔어. 작년에. 맨날 나온 놈이 나와요. 정답지문요, 얘. 어지간하면 제가 왕별 받겠어요. 왕별은 제가 뭘 받느냐? 자주 나오는 놈. 그 다음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놈. 정답지문. 권리금 안 돼. 5. 4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경매할 수는 없다. A.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건 맞아. 하지만 경매권은 있다. 경매할 수 있다. X. 5번. 자,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 아까 그거네.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했다면 저 차임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있다니까. 월세는 내라니까 제발. 그죠? 이렇게 이해하라고. 외우지 말고. 자, 됐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복습이 항상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3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4번도 중요하죠. 경매권이 있다. 5번도 중요하죠. 주택 거주 사용 괜찮아. 방패할 수도 없고. 하지만 월세는 내라. 잘 나와요. 별 3개야. 2번도 중요하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상관없이 별개로 소멸시효 진행한다. 결국은 모든 우리 시험이든 간평시험이든 항상 중요한 놈이 나오고 정답지문은 중요한 데 바뀌어요. 여기는 정말 정답지문 다 바뀔 수 있어. 2번도 정답지문 바뀔 수 있고요. 하지만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정답지문까지 안 바뀌어. 얘는 3번 정답지문, 4번 정답지문,
5번 정답 지문이에요. 즉 3, 4, 5가 정답 지문으로 박혀요. 계속. 2번은 소멸시효 때문에 정답 지문까지는 안 박히지만 잘 나와요. 자, 됐어요. 넘깁니다. 넘겨서 박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포인트. 13번.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어라. 행사할 수 있는. 저 유치권이 태어나는 놈. 격.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먼저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했네요. 채권이 있고 점유 들어왔죠? 그럼 유치권 태어났지. 기억의 동그라미. 니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의 직접점유 통해 간접점. 제3자 직접점이죠. 채무자 직접점 아니죠. 옆집에 맡겼죠. 3자 직접점. 괜찮아. 니은 동그라미.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가 찾아봐. 기억 니은 1번하고 3번. 그럼 디귿 해결해야겠네. 디귿. 자, 디귿만 해결하면 돼. 리을하고 미음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디귿을 해결해야 돼. 자, 디귿.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했어. 자, 전세권자가 필요비 지출했대.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필요비인데? 필요비인데? 비용인데? 아, 비용은 맞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 채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서 안 돼요.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너는 비용은 지출한 거 맞아. 하지만 전세권자 너는 필요비 채권 자체가 너는 없어.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탈락되는 거야.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냥 전세권자 비용 돼? 기억년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간 사람 많아요. 실제 기출이라면. 뭐 기출이겠지. 이것도 뭐 다 기출 박았으니까 이 문제집도. 그래서 3번 조심해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 인정되지 않아. 이유는 네가 네 돈으로 고쳐. 보일러 수리했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마. 주인한테. 필요비 상환청 없어서 그래. 채권 자체가 없어. 자, 근데 공부 리얼. 임대인이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 임차인이 계속 건물 점유하면서 유익비 지출했네. 자,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자, 비용 지출했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유익비 지출했네. 왜 안 될까? 해지야. 쪽 내버렸죠? 그러면 방 빼줘야죠. 그런데 계속 점유했죠? 불법 점유야. 따라서 불법 점유자들은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지했는데 계속 점유. 네 점유는 불법 점유구나. 어려워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임대인 청구에 따라 상환기간을 허여했어. 그러면 뒤로 미뤄졌죠? 따라서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 필요비 채권 자체가 없어서 안 돼. 리을 불법 점유라서 안 돼. 미음 변제기가 뒤로 미뤄져서 안 돼. 결국 되는 건 기억. 니은 오케이. 자, 포인트 15번 유치권 틀린 것은 1번. 포인트 문제가 조금 어려워. 이 문제 보니까 예상 문제예요. 우리 기출 아닌 지문도 좀 바꾸고 했더라고. 자, 1번.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 약정을 했네요. 임차인은 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에 유치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유익비는 맞아. 유익비. 근데 무슨 단어가 떠 있죠? 원상 복구 약정이 떴어. 그러면 너는 임대차 종료해서 이사 갈 때 깨끗이 치워주고 가라.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이거. 비용 포기했으니까 비용 자체 채권이 없죠.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조항할 수 없다. 2번. 유치물 경매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앞에 다 필요 없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네가 돈 갚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채무자 아닌 3자니까. 그래서 너무 첫 문구에 몰입되지 말란 얘기야. 항상 흘려보낼 걸려 중심을 뽑아내야 돼. 중심. 이 중심은 뭐냐? 이 문장에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지채권 네가 돈 갚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없어. 지채무자 아니니까 얘는 3자니까. 3번.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가 경매로 날아간 경우에도 경락인에게 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야 돼.
토지에 근저당이 먼저 박혔죠. 나는 후빠야. 자, 경매로 날아갔어. 그러면 이 유치권은 후빠니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나? 있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은 모든 사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압류 후 그딴 말만 없으면 더 들이댈 수 있다. 4번 수급인이 오른쪽 놈이겠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전이니까 있다. 그러지 마. 제발. 경매 등기 전, 압류 혈액 발생 전, 소수로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민법 한번 무조건 한번 읽으라겠어, 제가. 비록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경매 또 나와버리죠? 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수급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자, 봐요.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줄이 중심이야. 자, 점유는 경매 등기 전이야. 하지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채권이 들어왔죠. 그러면 점유하고 채권 두 개 다 들어와야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얘의 유치권 취득 시점은 결국 채권 취득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한 놈이야. 따라서 이놈은 경매 등기 후 유치권을 결국 취득했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정답 지문이지. 그래서 처음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 나왔다고 전 동그라미하고 이딴 연결됐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민법 한번 읽어야 돼. 일단 읽고 중심을 뽑아야 돼. 너는 결국 경매 등기 후 앞에 점유 이제 채권 취득. 채권 점유 이때 너는 유치권을 취득했구나. 네 유치권 취득 시점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구나. 따라서 너는 안 돼. 경락인에 들이댈 수는 없다. X 정답. 자, 5번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이제 전형적으로 흘러가는 문장이에요. 정답 주면 다음에. 그래서 4번에서 도망가서 이딴 거 안 만나면 돼. 안중이에요. 자, 이런 거 해설 안 해도 돼.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죠. 선순위 근저당 나는 후빠에도 상관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거. 2번 뭐 덜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네가 돈 갚아 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 1번 어렵죠. 원상복구약정 외워요. 임대차에서 원상복구 특약이 뜨면 이거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이걸 외워놔야 돼. 왜? 거기서 왕별자리거든. 따라서 이 특약이 있다면 비용 달라갈 수 없어요. 거기서는 비용 달라갈 수 없다. 임대차는 그 문제가 뜨고 지문이 뜨고 여기서는 너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끝나면 맞는지 뭐. 아이고 오른쪽 21년 편에서 한번 또 봐야겠네. 유치권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 16번 이거 풀고 저당권 갈 거예요. 하염없이 유치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자 많이 풀었어 지금 유치권. 16번 유치권 옳은 것은 작년 변리사죠. 변리사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진짜예요.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부터 바로 떨어져 버려. 법정은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잠깐. 유치권자가 과실 수취해서 자기 채권 변제에 까나갈 수 있다. 맞네? 옳은 거 정답이네. 별것도 아니네. 변리사. 그렇죠? 맞아. 뭐 변리사라고 다 어렵나? 어려운 놈은 좀 어렵고 쉬운 놈은 쉽죠. 정답 나왔어. 이제 공부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자 차임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나왔죠? 그럼 항상 주택, 거주, 사용 이 6글자를 외워. 그러면 남의 집에서 너 인마 살았잖아. 그러면 월세는 내. 월세는 내. 차임상당이 차임이면 월세죠? 월세는 반환할 의무 있다. X. 2번. 공사대금 채권자가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지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아니라니까. 진행한다니까. 됐죠? 자꾸 나와 중요한 거. 4번. 임대인 나오죠? 유치권에서. 그럼 보증금 아니면 권리금 뜰 거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 임차인 사이 종료에 따른 금융, 자, 땄어. 권리금 반환 채권 땄죠. 두 번째 줄에.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된다로 끝나야 돼.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X. 5번. 아유, 중요한 거 다 떴네.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에 앞서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지금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이죠. 그러면 괜찮다니까. 압류 전에만 취득했다면 설사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선바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저용, 저유 그 내용이에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용, 나는 유죠. 하지만 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효력 발생 전,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이라면 괜찮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훈련 잘 해놔요. 어차피 이런 게 정답 주문이야. 자, 5번 왕별이죠. 4번도 왕별이죠. 3번 별 3개죠. 2번도 월세는 내라 별 3개야. 1번만 별 하나였죠. 제가 아까 요약집에 그러면 별 하나에도 정답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정말 5번 권리금 경매 등기 전 압류 효력 발생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다 자기 걸로 만드시라는 얘기. 자, 됐어요. 유치권 그만해. 너무 많이 했어. 나머지 이제 다 복수 문제예요. 그동안 공부한 것도 복수 문제는 지문이 반복돼요. 자,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대표 문제. 저당권. 틀린 것은 1번. 3자 명의 격려된 저당권 등기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자,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가 박아야 돼. 따라서 원칙. 채권자도 아닌 3자예요. 채권자 아닌 놈이 박았어요. 무효. 5. 2번. 1번의 경우 채무자, 채권자, 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됐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다. 그렇지, 예외. 3자 간 합의가 있고 사실상 보니까 채권이 네 거라고. 그럼 네 거 유효. 3번. 피담보 채권은 설정 당시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다 된다겠어. 5. 4번. 저당권자는 채권과 분리 떴어.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양도할 수 없다. 5. 답 5번이겠네요. 다 맞으니까. 5번. 저당 목적물이 매매됐어요. 저당권자 을은 이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물상대위 세상이 되지 않아요. 이유, 이거 날라간 게 아니잖아. 살아있잖아, 건물이. 갑이병한테 팔았죠. 멸실이 아니죠. 따라서 이 매매대금은 멸실로 받게 되는 가치 변형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매매대금 안 돼. 정답 5번. 자, 25번. 물상대위.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유치물이 소실, 불타 없어졌어요. 유치권은 소유자의 보험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자, 유치권이죠, 지금.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보험금 나오면 무조건 물상대위 지문이야.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에 미치지 않아. 5. 2번.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박았어요. 그 후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어. 대신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물상대위 되는 놈은 세 놈. 보험금, 수용보상금, 그 다음에 전세금. 이 세 놈만 물상대위할 수 있어요. 물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돼요. 얘가 불내버렸을 때.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3번. 저당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 취득됐네. 떴어. 물상대에서 협의 취득되면 협의 취득으로 받게 된 이 보상금에 물상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 너는 수용보상금이 아닌 협의 취득 보상금이구나. 너는 매매대금이구나. 협의니까 매매. 그래서 너는 공용징수가 아니야. 사법상 매매죠. 안 돼. 물상대 안 돼. 5. 4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즉
보험금이에요. 갑한테 보험금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 을이 이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이 갑한테 이미 지급됐는데 물상대 할 수 있다고? 안 돼요. 지급되면 끝난다 개수. 지급 전에 압류해라. 지급 전에 압류해라. 따라서 지급됐다면 이제는 물상대 할 수는 없다. X 정답. 5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해서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야 할 수 있다. 자,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제3자가 압류 중 땡큐 고마워 할 수 있다. 5예요. 그리고 물상대의 정답은 4번. 자, 오른쪽 작년 간평사입니다. 26번 틀린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설정자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이제는 저당 권역력이 미친다. 자, 단어 떴죠? 압류 후 수취하는 차임 채권 미친다. 5. 2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에 대해 보험금에 대해 이미 또 떴네. 제3자가 압류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뭔 소리야? 제3자 압류해도 된다니까. 할 수 있다. 자, 이거 21년 간평이죠? 작년 간평이죠? 일단 3번 읽어볼게요. 3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떴어. 단에 양도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오케이. 5.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렇지. 정답 2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 맞겠지.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이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뜨면 동네가 어디 있느냐? 삼취득자 동네예요.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삼취득자. 그러면 저당 부동산에 대해 그 후 뭘 취득했어 이놈이? 지상권 취득했죠. 삼취득자예요. 삼취득자. 이 지상권 자리에 소유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전세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당 부동산,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이 그 후 소유권 취득한 놈, 지상권 취득한 놈, 전세권 취득한 놈은 세 놈, 삼취득자. 삼취득자는 대신 돈 갖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럼 봐봐요. 작년 20일 간평이죠? 요약집 보면은, 자, 1번, 우리 작년에 떴어요. 같이. 간평이도 먼저 봐요. 그 다음 2번 떴어요. 우리 시험도 얘가 정답 지문이었어. 작년에. 그 다음 3번은 우리 시험 안 떴어. 4번도 안 떴어. 5번 떴어요. 삼취득자. 아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삼취득자가 한 문제를 우리는 한 문제로 떴어. 결국 작년 간평 5개 지문에 3개가 떴어. 우리 시험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올해 다른 시험에 나온 게 2개가 떠요. 우리 5개 중. 즉 30%에서 40%가 떠. 전형적인 예예요. 왜? 그 해에서 출제 교수가 한 놈이 돌아다녀. 한 놈이라 죄송하지만 교수 한 명이 간평도 출제위원으로 위촉되고 공인중개사도 불려가고 행정사도 불려가고 그래요. 왜? 인력공단은 한 해에 한 놈한테 의뢰해버려. 그래야 단가가 싸죠. 시험 보려 다 교수 하면은 단가가 비싸죠. 근데 우리 공단은 돈이 없어. 그냥 교수 하나한테 교수님 올해 시험이 몇 개 있어요. 거기 출제 좀 해줘요. 한 놈한테 의뢰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교수님은 와서 여기 출제한 걸 새로 문제를 자격증 5군데 갔으면 5개 지문을 40문제를 새로 만들겠어? 미쳤어? 교수가 그렇게 한가해? 그러니까 한 절반은 비슷한 건 내고 절반만 막 새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올해 다른 시험에 출제된 것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30에서 40%가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동안 기출을 분석해보니까 전형적인 거. 이 중 5개 중 3개가 우리 시험에 똑같이 떴거든. 우리 시험이 당연히 제일 꼬랩이야. 10월달. 나머지는 8월에 끝나, 8월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끝난 것이 있고 아직도 안 끝난 놈도 많죠. 이제 6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민법시험이 나오는 게 행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간평사, 변리사 뭐 이딴 거야. 그러면 우리 난이도가 제일 비슷한 게 간평사예요. 간평사가 우리랑 난이도가 제일 비슷하고 행정사는 민총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총에서는 좀 관련되고 주택관리사는 범위는 비슷해. 물권까지.
채권도 있고 계약법도. 근데 우리보다는 살짝 쉬워요. 어찌됐든 우리랑 관련된 시험은 주택관리사하고 간평사예요, 사실. 변리사는 좀 어려워. 노무사는 그쪽 노동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어 우리하고 조금 핀도가 안 맞아. 우리는 부동산이고 그놈들은 노무사가 하는 일이 뭐야? 노동자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핀도가 안 맞아. 출제 대상이 지문이 안 맞아. 결국 우리랑 제일 비슷한 게 간평사하고 주택관리사가 비슷해요. 다행히 주택관리사는 우리보다 살짝 쉽고 간평사는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 물권법 쪽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걸 제가 언제 알려주느냐? 마지막 특강에 알려줘. 9월 달에 마무리 특강. 그래야 8월 달에 마지막 끝나는 시험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특강 시간에 반영하죠.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제 들어야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특강 때 올해 나왔어요.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다 떠버렸잖아 우리 시험에. 체크하거든. 체크. 그건 꼭 보라고 하거든요. 그중 30% 40%가 우리 시험에 떠버렸어. 그러면 얼마 좋아. 30% 40%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의한 사람 저밖에 없어. 마지막 특강 시간에 이걸 안 해줘. 저는 열심히 노력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꼭 마지막 특강 들어야 돼. 마지막 마무리 특강. 그 중에 30% 40%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 시험. 그죠? 자, 밑에 15년 변리사 포인트 28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정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네요. 자, 약정은 특약으로 읽으라고 했어. 이 특약, 그래야 눈에 띄어. 특약은 등기,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처음 들어봤지만 제 교재에도 없죠. 하지만 맞는 지문이지. 세트니까.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했네요. 자, 기존 건물과 부합해서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 효력을 갖지 못해. 동일성이 없어. 부합했죠. 결국은 부합했어. 그러면 기존 건물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말은 길지만 결국 부합물이니까 미친다. 간단해. 5. 3번. 지상권자가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건물이죠. 지상권자가 축조 건물이죠. 무단 건물 아무 상관없어. 어찌됐든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따라서 토지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죠. 부합이 안 되니까 건물은. 5.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설정자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이래. 압류 전이죠. 따라서 너는 미친다로 끝나야지. 저당권 효력이 아니 제가 말 잘못했어. 압류 전이니까 안 미쳐야지. 압류 전이니까 미치지 않는다. 원칙이 작동돼야지.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만 미치니까 너는 압류 전이구나.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야지. X네. X. 정답. 5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소유권이 주, 토지 임차권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 결국 지금 이 문제는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죠. 자, 까꼴로 합니다. 5번. 너는 종된 권리, 소유권이 주, 임차권은 종, 미쳐. 4번. 과실에는 노타치, 원칙 미치지 않아. 따라서 압류 전이니까 미치지 않아. 원칙. 하지만 압류 후라고 뜨면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은 이제는 미친다로 끝나야 돼요. 건물, 농작물 절대 부합하지 않아. 미치지 않는다. 자, 정책 부분이 부합됐죠? 너는 부합물이네. 미친다. 자, 이거 부합물 정물에 미치지 않는다. 특약 유효. 이미 그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세트. 맞는 질문. 자, 다음 페이지. 30번. A. 시골래.